공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 이런 거 공부할 때요. C++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면서 공부하면 그 이론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일단 C++로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해당 이론을 어느 정도 알아야 구현할 수 있고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이론을 먼저 한번 공부하고요. 이론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최소한 2번은 공부하게 되고요. 이론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때 책에서 설명되지 않은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빠진 부분은 C++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 찾아냅니다. 그렇게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또 한 번 이론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내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내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문제가 풀리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하게 되고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알고리즘이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특수한 문제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고요. 이론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책에 있는 내용보다 더 깊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할 때 C++ 알고리즘을 구현하면 책에 나온 것보다 더 깊게 이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학을 공부할 때, 물리학을 공부할 때, 수학을 공부할 때 C++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1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0시 7분입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 아래로 내려가고요. Classical and Basic Modern Physics and Differential Equations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고 28번 동영상에서 제가 면적분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이번 동영상은 이전 동영상에 이어 계속 촬영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29 이렇게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physics calculus 29번 폴더에서 stocks.cpp Ctrl B 우리가 에피소드 26, 에피소드 27, 에피소드 28 3개의 동영상을 통해 스톡스 정리에 대해서 배우고 문제 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을 잘 시청하셔야 현재 동영상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컨트롤 엔드 하고요. 제가 여기에 이 PDF를 끌어다 넣겠습니다. 이 PDF에서요. 이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쭉 스크롤 해보면 섹션 16.7 스톡스 티오렘 섹션 16.7에 스톡스 티오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 동영상에서 example 1, example 2, example 3 3개의 example을 풀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example 4, example 5, example 6 등등을 풀 것입니다.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이 예제는 토마스스 캘큘러스 13th 에디션에서 갖고 온 거고요. 페이지 1018 example 4를 풉니다. void 페이지 1018 example 4 line 인티그럴을 이용해서 풀 것입니다. line 인티그럴 a로 함수를 수정하고요. gpg display function name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컨트롤 엔드 하고 메인 함수에 붙여 넣습니다.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여기에 빈칸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제가 문제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문제를 번역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Example 4. Find the circulation of the vector field F around the curve C in which the plane Z equals to meets the cone counterclockwise as viewed from above. Figure 16.59.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하실 때 동영상을 정지해 놓고 문제를 여러분 혼자 직접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림 16.59가 있고요. 여기 원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counterclockwise 반시계 방향으로 circulation을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이 circulation을 계산할 때 공면의 테두리, 이 바운더리 커브를 이용해서 적분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공면, 이 경우에는 원뿔을 이용해서 적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벡터 필드를 정의하는데요. 벡터 필드 F equals 이 벡터 필드를 정의합니다. 오토 F는 CNA, create, VC, TR, 3D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글로벌 함수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좁히고요.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 벡터 필드 F를 정의합니다. 오토 X, 오토 Y, 오토 Z, return X 성분이 X의 제곱 빼기 Y, X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제 J 성분을 보면 4Z입니다. 4 곱하기 Z 그 다음에 K 성분이 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끝에 콤마는 지우고 이 create VCTR 3D는 글로벌 함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CNA namespace numerical analysis namespace 속에 들어있는 글로벌 함수입니다. 벡터 필드 F를 정의했고요. 이제 이 공면의 바운더리 커브 C를 정의합니다. 이 바운더리 커브 곡선을 정의할 때는요. 하나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O로 R은 CNA, create, VC, TR, 3D 역시 함수입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이 커브 C는 Z이 2원입니다. 그래서 O로 Z은 2.0 이때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Z를 캡처하고요. 오토, 세타 이거는 커브입니다. 커브는 하나의 파라미터 이 경우에는 세타를 취합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면적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이렇게 서큘러 디스크처럼 공면 또는 면을 나타낼 때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취해야 하고요.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이 커브 곡선을 정의할 때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취해야 합니다. X 성분은 return Z 곱하기 SDD 코사인 세타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sin 그 다음에 Z 이 Z는요 이 스칼라 값입니다. 이렇게 스칼라 값일 때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상수일 때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벡터 필드 F와 커브 R 이 포지션 벡터 R은 이 그림에서 커브 C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커브 C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여기 코사인 X 성분에다 코사인 Y 성분에다 사인을 쓰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원이 됩니다. 이때 Z의 좌표는 2이고 이거는 X 컴포넌트이고요. 이거는 Y 컴포넌트이고 이거는 Z 컴포넌트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함수에서 이거는 스톡 정리인데요. 이 스톡 정리에서 왼쪽 부분, 이 부분을 적분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R 대신에 T, DS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벡터 V가 있으면요. 이 벡터는 벡터의 크기분의 자기 자신을 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V는 벡터 V의 크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벡터 V는 T 곱하기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식에서 양변에 D, T, D, T를 곱하면 이 식은요 D, R이 되고 이 부분은 D, S가 되고 DS는 V, DT 이 식은 다시 이렇게 됩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 벡터 R에서 오토 dR은 R의 디리버티브 미분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dr v dt 또는 TDS와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호가 안 익숙해서 헷갈리고 하는데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계속 공부해보면요. 벡터 캘큘러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라인 인티그럴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식에서요. 양변에 S를 나누면 T는 DR을 DS로 나눈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V는 TV인데요. 이 식에서 V를 양변에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V분의 V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T는 유니트, 탄젠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식에서요. 이 식에서 양변의 적분을 때리면요. S는 인티그럴 ds 인티그럴 v dt 이렇게 되고 이 S를 아크랭스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다시 한번 dt로 나누면요. ds를 dt로 나누면 이 값은 v가 되고 이 v는 속도 벡터의 크기입니다.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벡터 해석하기 좀 쉬워집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이 코멘트는 접어 올리고 여기에서 이 벡터 필드 F의 X 컴포넌트인데요. 이 X 컴포넌트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Y 컴포넌트이고요. Y 컴포넌트도 3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이거는 Z 컴포넌트인데 Z 컴포넌트도 3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곡선을 나타내는 벡터 R은 하나의 컴포넌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과 이 벡터 필드를 적분하려면 F의 X 컴포넌트에다가 이 R의 X 컴포넌트를 파라미터로 줍니다. Rx, Ry, Rz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넘깁니다. Y 컴포넌트는 Fy 이렇게 계산되고요. Z 컴포넌트는 Fz 이런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곡선을 나타내는 벡터 r은 하나의 파라미터를 받고요. 벡터 필드를 나타내는 f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오토, 서큘레이션, CNA, 인티그럴을 하는데요. F에다가 이거는 다트 프로덕트이고 DR을 합니다. 이렇게는 하지 못하고요. 이 F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F에다가 R을 파라미터로 제공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요. 벡터 F를 계산하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이 R은 커브를 나타낸다. 공학이나 물리학이나 수학을 공부할 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같이 하게 되면 3번 확인사살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론을 공부해야 이런 이론을 공부해야 C++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요. C++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책에서 설명되지 않은 많은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론을 확인사살하게 되고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든 후에 실제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이론을 3번 확인사살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론을 공부해야 C++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책에서 설명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을 2번 확인사살하게 되고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론을 3번 확인사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F, 다트, DR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이 다시 F 다트, TDS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다트는 그냥 곱셈 기호고요. 여기에서 이 다트는 다트 프로덕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세타는 한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0.0에서 2, 5 이렇게 해서 적분을 했고요. 이 책에서 답을 보면 example 4고요. 정답이 4파입니다. 으로 answer는 4, 5, CNA, print, answer, circulation을 복사하고요. circulation을 복사하고 책에서 계산한 answer도 한꺼번에 표시해서 우리가 계산한 이 circulation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톡스, CL, SED, C++ 20을 사용해야 하고 EHSC 이 옵션을 반드시 주셔야 하고 stocks.cpp fem.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 m 해보면 이 부분은 책에서 나온 정답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쿠다 컴파일러를 이용해 보려면 nvcc sed C++20 stocks.cpp on.exe 이렇게 해서 빌드하면 됩니다. cls-n 역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선적분을 매번 이렇게 적분해야 한다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고역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복사하고요. 여기까지 복사했고요. 붙여놨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함수 이름을요. 이번에는 B로 바꾸고 내려오면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여기 코멘트를 다 지웠고요. 이제 이렇게 디리버티브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디리버티브 지웠고 CNA 인티그럴 이 함수는 네임스페이스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속에 들어있는 글로벌 함수입니다. 이거를 지우고 이 커브를 나타내는 R을 직접
가져오는데 이 멤버 속에는 line integral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이 멤버 함수는 이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로 내려가세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B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다시 빌드합니다. NVCC 컴파일러로 빌드합니다. CLS-N 해보면 역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지금까지 선적분을 이용해서 example4, 이 example4를 선적분을 이용해서 바운더리 커브, 이 바운더리 커브에 대해서 선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이 콘, 원축 콘을 이용해서 면적분합니다. 서피스 인티그럴 합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까지는 복사해 옵니다. 여기에 붙여 넣었고요. 함수 이름을 서피스 인티그럴 이렇게 함수 이름을 변경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엔드 하고 여기에 붙여 넣었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이 벡터 F는 이 예제에서 벡터 필드 F를 나타내고요. 여기에서 이 콘에 대해서 면적분합니다. 서피스 인티그럴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지우고요. 이렇게 다 지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uto S는 CNA create BCTR 3D 이거는 함수입니다. 앞에서 이 콘의 바운더리 커브 이 C를 정의할 때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곡선이기 때문에요. 곡선일 때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받는데 이제는 이 서피스, 이 원축, 이 원뿔의 서피스, 곡면을 나타내야 됩니다. 곡면을 기술할 때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auto radius, auto 세타 리턴을 하는데 radius times SED cosine 세타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원뿔을 기술하는데 이 곡면 S, 서피스 S의 이거는 X 성분이고요. Y 성분은 sin 세타가 되어야 하고 이거는 Z 성분인데 Z 성분은 radius와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줄바꿈을 넣고요. 여기에다가 줄바꿈을 넣고 이거는 X 컴포넌트인데요. 두 개의 파라미터 radius와 세타를 파라미터로 봤습니다. 이거는 Y 컴포넌트이고요. 이거는 Z 컴포넌트입니다. 이 서피스와 이 벡터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F의 X 컴포넌트에다가 이 서피스의 X 컴포넌트 R과 세타를 보내줘야 하고요. 이 자체는 X 파라미터를 나타내고 붙여놓고 이거는 S의 Y 파라미터, S의 Z 파라미터 이렇게 계산됩니다. 알고리즘 내부에서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여기는 FY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FZ 이 말은 F는 S 이때 S는 서피스 이 서피스고요. 이 서피스는 콘 S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원뿔 S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 면적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이 서피스를 미분해서 SR과 ST를 뽑아냅니다. 이거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오토 N DS는 SR 크로스 ST 이거는요 N D 시그마를 계산하는데요. 이 ND 시그마는 SR ST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입니다.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하고요.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스톡 티어렘에서 이거는 스톡 티어렘이고요. 오른쪽 식을 계산합니다. 오토 이거를 그냥 서큘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플럭스 개념입니다. 어떤 면에서 빠져나오는 양을 계산하는 것은 플럭스의 개념인데 서큘레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CNA 인티그럴 하는데요. 델 크로스 F 이거는 델 R 크로스 F 이 자체가 벡터 함수인데요. 여기에다가 S를 파라미터로 보내주고 다트 N DS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이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뿔에서 반지름 R이 취할 수 있는 범위는 0에서 2까지입니다. 0.0에서 2.0 이거는 R 레디어스 리미트를 나타내고요. 이 원뿔이 되려면 세타는 이 파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세타 리미트는 이렇게 됩니다. 이 적분 순서 역순으로 적분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DT이고 이거는 DR입니다.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역순으로요. 그래서 DT, DR 이렇게 하면 스톡 정리의 이 부분이 계산됩니다. 다시 한번 어떤 면에서 그 면의 노멀, 수직의 면으로 뭔가 나오는 양을 측정하는 것은 플럭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큘레이션이라고 한 거는 이게 그린 정리에서 서큘레이션 커 탄젠셜 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서큘레이션을 나타냈고요. 오토 앤서는 이 책에서 4 파이이고요. CNA 프린트 앤서 이렇게 해서 값을 복사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거고 이 앤서는 책에 나온 값입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 함수 이름은 이겁니다. example for surface integral이고 여기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해보면 앞에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함수 이름을 a로 바꾸겠습니다. 위로 올라가고요. surface integral 이 함수 이름을 a로 바꾸고 제가 앞 동영상에서요. 이 동영상에서 면적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사하고요. 여기까지 메인 함수 앞까지 복사하고 붙여놓고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함수 이름을 b로 변경합니다. 면적분 할 때마다 이렇게 데리버티브를 만들고 면적수를 만들고 이렇게 계산하기가 굉장히 번거롭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서피스를 나타내는 벡터 S를 정의했고요. 이 S를 여기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데요. 이 S 속에는 서피스 인티그럴이라는 멤버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삭제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가 없이 쉽게 빨리 신속하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B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는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빌드 하는 거고요. CLS M 해보면 A, B 이거 두 개는 선적분을 이용한 거고요. A, B 이거 두 개는 면적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5번 문제를 읽어보는데요. The cone used in example 4 is not the easiest surface to use for calculating the circulation around the bounding curve C lying in the plane Z equals 3. If instead we use the flat disk of radius 3 centered on the z-axis and lying in the plane g equals 3, then the normal vector to the surface S is n equal k. Just as in the computation for example 4, we shall hav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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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동영상 찍을 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정지해 놓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 이 원뿔로 면적분을 하면 힘드니까 제시 2인 원형 디스크를 사용해서 적분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시 2인 원형 디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outward normal 벡터가 Z축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요. 메인 함수 앞까지 복사해서 붙여놓고 위로 올라가서 이거는 example 5고요. 이번에는 circular disk Z2 이렇게 해놓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example 4에서 여기에서 콘을 만들 때요. 이 원뿔을 만들 때 Z 컴포넌트가 radius로 변합니다. 이거는 콘이고요. 이거를 circular disk로 변하면 O로 Z이 2.0입니다. 이럴 때는 Z 컴포넌트를 여기다가 써주면 이제 circular disk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노멀 벡터가 이 공면의 노멀 벡터가 콘일 때 이 n이 바깥 방향으로 빠져나오듯이 이게 circular disk가 됐을 때 k 방향, z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서만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빌드 해봅니다. CLS M 해보면 example 5에서 circular disk를 사용했을 때도 결과가 정확합니다.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공학을 배울 때요. C++로 알고리즘을 코딩하면서 이론을 공부하면요. 이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걸로 실제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알고리즘이 일반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전에 이론을 공부하게 되고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론을 깊게 공부하게 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론을 확인사살하기 때문에 그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들었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학이나 물리학이나 수학을 공부할 때 C++로 코딩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